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맨 매뉴얼 성향의 엄마가요, 본인이 성공적인 육아 비법을 찾았다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황심소를 많이 보고 성공적인 육아 비법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로맨 매뉴얼 성향의 어머니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하면서 또 본인 나름대로의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아 비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했길래 본인 나름의 육아 비법을 찾았다고 주장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사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황심소를 만나고 아이 육아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시청자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전문의 시험을 3월에 치르고 4월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이야, 대단하다. 전문의 시험을 3월에 치르고 4월에 낳았다면 임신한 내내 전문의 시험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이분이 대단한 중은 아니라 되게 쓰는 표현 있죠. 독한 년, 뭐 이런 거. 대놓고 욕한 거 아니에요. 감탄사입니다. 처음에는 1년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을 한 후 다음 진로를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로맨 에이전트 매뉴얼이었는데 거의 에이전트 모드로 살았다는 이야기군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임상에 처음 나오는 시기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며 진료를 본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고, 다음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발목이 묶여버린 상황에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진로 소주를 두고 진로 스펙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썰렁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유머라도 해야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한 상황에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올라가고 매뉴얼 성향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며 우울감이 심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분한테 애를 낳는다는 거는 전문의 시험을 매달 치르는 거를 10개월 동안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경험이었겠네요. 그때 황심소를 들으며 3세 신화에 대한 미신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아이 4개월 때 과감하게 시부모님께 아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세 신화가 뭔지 알죠? 애가 3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돌봐야 되고 꼭 엄마 이 모유 수유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이를 진짜 내 품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믿음이지. 그게 아이의 뭐 나중에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애착 관계가 어쩌고, 그거 다 그렇게 우리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거는 참 많은 경우에 이 자녀 양육 또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각각의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의, 특히 포유동물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움직일 수 있고 며칠만 지나면 뛰어다닐 수 있는 게 포유동물이거든. 근데 그 많은 포유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은 스스로 생존하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물론 가장 오래 사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만큼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미신과 같은 믿음이나 기대가 엄청 많이 생겨나는 존재가 또 아이 양육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저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중에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하였고, 아이가 워낙 예민하였기에 예민한 로맨 친정 엄마보다는 휴먼 시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 진짜 머리 잘 쓰셨네요. 예민한
로맨 친정엄마보다 휴먼 시어머니한테, 그렇죠, 휴먼 시어머니는 이 부탁을 하면 당연히 또 휴먼 시어머니는 가호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의사 며느리 뭐 진로 선택하고 직장생활 하겠다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돌본다면 얼마나 번듯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휴먼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걸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런데 로맨 친정엄마한테 하면 친정엄마가 지가 클 때도 얘를 먹이더니 지 애 새끼까지 낳아가지고 나를 2번 죽이네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역시 황심소를 들은 의사분들은 벌써 응용하는 게 다르네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리얼 모드로 지내시지만 집에서만큼은 휴먼 모드와 매뉴얼이 확실한 분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여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늘 동일한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족을 잘 먹이는 것이 자신의 임무자 역할이라고 믿는 분이십니다. 이야, 이거 대박이다. 예민한 아이에게는 좀 둔하지만 규칙적인 시어머니가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 달에 2-3번 주말에만 아이를 만났고 펠로우 수련을 추가로 하고 봉지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을 때 28개월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시 부모님이 평일에 같이 지내시며 육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와, 시부모를 확실한 육아 도우미로 잘 조련을 시켜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는 황심소 방송을 통해 아이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즐겨보는 영상이 무엇인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아이가 28개월에 삼원색 등의 색감이 선명한 영상들을 찾아서 즐겨보는 걸 보고 일찌감치 색연필 스케치북을 준비하였습니다. 진짜 이분 똑똑하시네. 그리고 아이가 즐겨보는 만화 캐릭터 그림을 뽑아서 색칠을 할 수 있게 비치해 두었고요. 아이는 금방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색칠을 시작하여 4살 때는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을 나름 정교하게 칠하는 데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강박적으로 완벽하게 색칠을 시도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그림을 여러 장 뽑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까지 그림을 찢어버리도록 유도를 했대요. 야, 이분 정신과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섬세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그거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좌절감이나 공격성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못하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거의 애 보고 이 누나를 부르리거나 그냥 약을 처방하거나 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진짜 이때는 황심소에서 도자기를 굽는 로맨 매뉴얼 여성분이 상담해서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황심소를 보면서 영감을 얻네요. 저는 황심소를 보면서 당감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 아이의 색칠이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했고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 진짜 잘 키우셨네요. 휴먼 시어머니는 아이의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조부모 육아라 본인 아들처럼 잡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랑 있을 때는 모범생이 되어 잘 따르다가 제가 퇴근하면 통제불능의 망나니 버전이 되곤 했습니다. 이 아이도 똑똑하네. 휴먼 할머니 앞에서는 모범생으로 말 잘 듣는 척 yes sir 하다가 로맨 에이전트 엄마 오면 완전히 자 내가 공적은 니는 무슨 소리야 딱 이렇게 역할 구분을 해주는 거 진짜 똑똑한 딸이네요.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교육, 매일 피아노 10분, 문제집 30분 학습, 줄넘기 10분 등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성취감도 느끼지만 통제받는 스트레스는 제가 퇴근하면 저에게 풀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와 진짜 그래도 또 싫지는 않은지 집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하고 야 벌써 집에서 누구한테 붙어야지 지한테 영양가가 있는지 아는 오이 애 놀랍네요. 어머니는 애 보면서 본인 속이 타들어간다며 내 자식이 아니라 확 잡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하시는 걸로 미루어봐
둘이 잘 지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아빠보다 빨리 이해하고 영리해서 가르칠 맛이 난다고 하시고, 아이는 저를 혼내주고 싶을 때는 시어머니를 이용하는 영악함도 보여주더라고요. 오이, 아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다니. 아이는 무엇을 배워도 자가학습이 잘 되고 야무지다는 평을 받는데요. 제가 아이와 있을 때 아이의 감정을 다 받아주고 에너지를 살려주기에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휴먼 어머니 앞에서는 늘 어머니의 교육덕이라고 한껏 지켜 세워드립니다. 어유, 현명한 며느리네요. 진짜 똑똑한 며느리래. 어머니는 자신의 교육이 역시 성공적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성적으로 아이를 돌보시고, 다른 엄마들 앞에서 기 하나 안 죽으시고 당당하게 다니십니다. 기죽지 않는 휴먼의 당당함이 조부모 육아에서 힘을 발휘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의사 며느리 아이를 내가 돌보고 있다라고 할 때 진짜 휴먼 이 시어머니 진짜 뿌듯함,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황심소 양육가설 편을 들으며 부모의 애씀이 양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다 편안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그리고 저는 최근 WPI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는데요. WPI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수록 저희 일에서, 그리고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이 저 세 사람의 관계도 저 소통이 잘 되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야, 의사 선생 일을 하면서 또 WPI 전문가 과정도 수료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관계에 적용을 해서 살고 있다. 진짜 훌륭하시네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는 할머니에게 할 말은 더 하고, 제가 퇴근하여도 전처럼 망나니처럼 변신하는 일이 저절로 잦아지더라고요. 애가 기가 너무 살았다는 이야기인가? 아이 양육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거나 무리하며 애쓰지 않아도 WPI를 통하여 마음을 알아가고 자연스러운 내 마음을 찾아갈수록 양육은 거저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아이 양육에 있어의 통찰을 얻으셨네요. 저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모 교육은 WPI 워크샵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희 양육법을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분의 양육법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주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어머니, 또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심지어는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거를 파악함으로써, 그것도 WPI를 배운 거를 적용해서 더 잘 알게 됨으로써 아이를 진짜 아이 그 자체로 자신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아이로 키울 수 있었다라는 아주 멋진 성공담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 WPI 심리상담 코칭 센터